생활도 아침 저녁 다르면 인생이 매우 고달파지는데 국가 경영을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또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도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그런데 언론은 무엇이든 다 잘한다고 쓰고 있으니 그 언론이라도 잘 살고 있습니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 정치를 행했던 인물들은 그러면 좀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함께 죽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혹시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 혼자 죽으면 충분한데, 개인적인 일인데 국가까지 이렇게 낭패를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런 정보 왜곡에 큰 병을 앓고 있다,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러면서 문화일보가 전통적인 보수 언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허민 선임 기자가 정말 장문의 칼럼을 썼는데요. 윤의 눈, 귀 가리는 정보 왜곡 중증, 권력의 암, 국정 파탄 내몬다. 행정학 박사신데 저분이요. 정치에 대한 식견도 굉장히 넓고 보수 평론가 기자로는 상당히 필력과 역량이 있는 분으로 평가받는데. 근데 지금 문화일보가 지금까지 대통령 눈가기를 가리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난리냐는 거야 이제. 지금 이렇게 썼고, 허민 기자가 분석하는 대통령의 정보 왜곡 중증 상태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새만금 전벌이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대외 성공적 준비된다. 있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엑스포 유치. 그래서 저 칼럼에서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과연 여당 지도부가 지금 수도권 위기로는 사실 아니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실제 총선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 정말 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권력의 암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문화일보가 생각을 좀 바꾼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중동이 물꼬를 트니까 예. 매경하고 문화일보도 붙은 거죠, 이쪽에. 예. 이제야 쓰는 거지. 이거를 1년 전에 썼어야죠. 충분히 쓸 기회가 있었는데, 문화일보가 제가 볼 때는 조중동보다 더 악질적으로 윤석열 찬양해 왔거든요. 예. 그동안 뭐 했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신명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언하면 결국 이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다 바뀝니까? 근데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제가 뭐 말 바꾸기,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 뭐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뭐 살다 보면 말을 바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바꾸려면 납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해야죠. 근데 그게 없이 말을 밥 먹듯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뀌니까 국민들이 황당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이제 참모들의 보고가 누락이 됐거나 조작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모두에 숨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비춰봤을 때 그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벅스 스탑스 히어라고 본인이 무한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참모들을 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조작 왜곡하고 보고를 허술하게 하는 그 참모들을 앉힌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인사로 모든 걸 말하는데 인사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무능함을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모들 탓하는 것도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색하고 무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언론에서야 분석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어디가 환부고 어디가 아프냐? 원인이 뭐냐라고 짚어봤을 때 저는 원인은 용산에 있고, 용산 중에서도 시민사회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 본인 집무실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문제인 것이지 누구를 자꾸 탓합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저렇게 봅니다. 제가 이 칼럼을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 대표의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 게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정치 지도자, 대통령의 자질은 없는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할 때 불문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수 언론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말대꾸 금지, 되묻기 금지, 반론 펴기 금지, 긴 설명 금지, 문제 제기 금지. 이런 말을 들을 자세와 능력이 안 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됐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놨더라고요. 엉겨붙기 금지. 절대 대통령한테 엉기지 말라는 표현을 이런 대기자급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뭐 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논평을 할 때는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실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보수 진영의 정치적 특성상 예. 저는 보수 진영이 일단 김건희는 무조건 위패시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백담사 보낸다까지 말 나올 정도인데 예.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윤석열, 김건희 분리 안 된다. 그럼 윤석열도 언제든지 버려서 예를 버린다는 개념은 윤석열을 출당시키는 겁니다. 출당시키고 이 당을 야당으로 위장해가지고 선거 치른다. 그것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요 아주 비슷한 사례가 MB 정권 말기 때 이제 이명박의 지지율이 뭐 거의 10% 초반 나올 때 총선 때 무조건 지니까 박근혜를 등장시켜가지고 그때 사실 마치 그 당이 야당인 것처럼 거의 야당처럼 선거 치렀거든요. 그래서 역전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국힘당의 개혁 방안은 뭐냐? 야당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총선 전까지. 자, 지금 오늘 이제 토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국힘이 총선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은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조차 배제되고 총선은 국힘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신 변호사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전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보는 것인데, 뭐 거기서는 대통령의 자진 뭐 예를 들면 탈당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뭐 출당을 시키는 조치 뭐 이런 것까지도 저는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지난하게 그 권력적인 투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장윤 변호사께 질문 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힘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고 대통령을 압박을 한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장 강력한 일종의 고려 대상이다. 이것까지 깰 수 있다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럴 총선 국면까지는 자기네들 공천권에 몰입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제기를 세게 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안 보고요.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한테 부담으로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그 후과가 어떨지, 정치적 후폭풍이 어떨지는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희재 대표께 제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분리,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은 지금까지 보수가 보여줬던 일반적인 모습은 결국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에서 권력과 검찰력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까지 보수 세력이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그 보수 세력은 이제 좀 진보 쪽으로 차이가 있는 게 한 30%의 이 고령층 영남권의 이 시멘트 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열되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 뭉치기 때문에 윤석열 하나만 제거해 버리면은 그 지지 세력은 그대로 있고, 또 하나는 전문직, 아까 검찰 권력 뭐 이런 전문직 권력 자체도 일정 정도 보수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 하나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박근혜 탄핵이거든요. 박근혜야말로 보수에 가장 많은 상징적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게 조중동이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에 비했을 때 윤석열이 날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자, 그런 말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도 총선 때 최악의 경우 30%는 먹는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보수 세력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